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온 적이 없수다 7회입니다.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 2사람이 부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이 목함이라는 부분 또 여러가지 지뢰나 재질의 입장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이 맞다 이렇게 이 국방부가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남방 철책선까지 와서 목함 지뢰를 심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 후 6일 만에 발표가 됐는데요. 뭐 이 혼을 내게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껏 혼을 내는 게 뭡니까? 11년 만에 심리전, 대북 심리전을 고성능 확성기를 뭐 다시 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제대로 북한이 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보복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맨날 천안함 때 또 무인기 정찰 때 또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북한의 소행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입증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하고 기껏 확성기나 틀고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심리전이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니까 확성기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좀 자료를 많이 방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4일날 있었던 사고가 왜 10일날 발표가 됐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때 있었던 사고가 10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전 이 상황에서 박사님께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덕 이야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제가 뭐 종편에 나가서 도둑 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도덕 이야기가 최고다.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박사님이 이야기해주는 이 재밌는 동화를 잠깐만 들어주세요. 예, 우리 군이 북한에게 대해서 북한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는 뭐 심리전도 있지만 북한이 도발했으면 도발한 대로 원점 타격하고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건 날 때마다 맨날 응징하겠다. 실제로 어떤 응징했는지 모르는 거죠. 예컨대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제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방문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방문 딱 열면 장롱에 손대기만 해봐라. 장롱에 손을 딱 대면 장롱에 있는 서랍 열기만 해봐라. 장롱에 있는 서랍 딱 열면 그 안에 보석에 손대기만 해봐라. 보석에 딱 손대면 지 주머니에 저거 챙겨 넣기만 해봐라.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 나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담 넘어서 떠나고 나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제가 왜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냐면요. 저는 뭐 제가 북한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 박사님의 그 이야기가 아주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해왔었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또 발생해봐라, 또 하기만 해봐라, 이번엔 잘할 거야. 딱 이거와 똑같죠. 엄마, 다음 시험은 잘 볼게. 다음 시험은 잘 볼 거야. 근데 그 다음 시험 잘 보나요? 절대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아지는 것이 없지? 임병장 사건이 있었죠. 군 문제 하니까 잠깐 얘기하지만, 임병장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우리 군이 크게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큰 변화가. 근데 그때 구타 사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군대 안에 가 있는 아들에게 전화기를 주자. 왜? 엄마한테 전화를 걸라. 뭐라고? 엄마, 나 맞았어요. 그 전화를 걸라는 전화기를 주자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인가 하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정문장교 하셨잖아요. 네. 왜 군대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제가 군대 얘기만 나면 좀 피가 끓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남자들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면 뭐 날이 든다 그러는데요. 저는 뭐 예비역 공군 중위로서 또 정훈장교로서 말씀드리자면,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국군은 싸우지 않는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대 현역으로 복무할 때 정신교육, 사상교육,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싸워 이기는 필승의 군대로 만들자고 교육을 해봤지만 저 자신도 확신을 못해요. 이런 목함지뢰 같은 거 나오면 왠지 정부 당국자들이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좀 가라앉아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한 달 좀 아픈데 찌러볼까요? 그 4일날 발생했는데 10일날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CCTV에 우리 장병들의 아름다운 전회가 찍혀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연출됐지만, 뭐 정훈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 여론을 한번
군대를 욕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보통 또 잔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까보자고요. 북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실제로 그 직업 군인들이나 애국심을 갖고 계시는 군인들은 정말 피 끓는 어떤 그런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는지 지금은 거의 뭐 제가 예비역 장교니까 정말 솔직하게 까고 싶은데요. 정말 고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인들 좀 생각 한번 바꿀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요 국방에 들어가는 세비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지금 1년 국방 예산이 작년에 2014년에 40조였어요. 37조. 그러니까 38조였고 네. 올해 40조인데. 네. 그런데요 왜 50년 된 수통을 쓰고 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요즘 우리 그 미션 임파시블이나 뭐 어떤 첨단 정보 영화 보면 체온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CCTV가 그 뭐 적외 쓴 CCTV 정도는 돼야 되고 밤에도 보이는 CCTV가 곤란하다면 적어도 GOP에서 GP 그러니까 난방 철체선 밑에 GOP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분리선 밑에 중앙 분계선 밑에 옆에 그 GP가 있죠. 네. 그 사이를 항상 이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각종 군수 물자 또 거기에 수색도 내가 항상 매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길과 관련되는 출입문 앞에는 이 적외선 체온 감지기 한 대 정도만 놔놓고 지켜보고 있으면 한 명이 여러 군데서 오는 걸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몇 킬로는 한 명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국방 예산은 다 어디다 쓰고 허구 헛날 예?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북한군의 허접한 무기에 맨날 당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때도 잠수함 그 북한이 큰 잠수함도 없어요. 조그마한 잠수정 같은 게 주력인데 그 잠수정 어뢰 한 발에 한국의 천안함이 반조각이 나가지고 그 뭐 물 밑에 서해에 물살이 세다는데 거기에 북한 잠수정이 입지고 와가 한국 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쌌는데 거기에 배 두 동강 나서 우리 그 군인들이 36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46명. 예, 46명인가. 그렇지. 이번에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또 예를 들어서 내려와가지고 남방철책선 한계선까지 내려와서 문에다가 그걸 장치하는 동안에 몰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1차 사고가 났잖아요. 처음에 김중상가가 다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 한중사가 다쳤죠. 하중사. 네. 하중사입니까? 네. 발, 네. 두 발이 다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분 뒤에 또 사고가 재발됐지 않습니까? 자,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처에 지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근처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경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차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고 지뢰 제거반이 왔어요. 해서 남은 사람들은 무사히 대피시키고 그 다친 사람들도 빨리 구송하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도 없습니까? 어떻게 2차 사고가 또 같은 데서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저는 실제로 지뢰 제거 작업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 때. 그게 어떻게 하냐면 금속 탐지기를 가져와가지고 온몸에 정말 철갑을 두른 그런 분들이 와서 탐지를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 매뉴얼 없습니까? 항상 실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지금 조금 뭔가 사무적으로 대응을 한다고나 할까요? 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실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 그 DMZ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100만 개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번에는 북한이 직접 매설했지만 언제든지 비에 떠밀려와서 또 이런 사고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 지뢰 제거반이 어떻게 출동을 하고 어떻게 연락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철갑이라는 건 이제 지뢰 제거 덧신을 비롯해서 예. 이른바 지뢰가 폭발하더라도 신체에는 영향이 없게 만든 건데 이건 사실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전투조들이 입을 수는 없는 거죠.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지뢰 겨우 2개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가서. 적어도 비무장 지대에 철책선 근처에는 곳곳에 지뢰 제거반이 있어야 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한 30분 안에 지뢰 제거반이 출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야 되지. 그러면 2차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지뢰가 밟고 터지고 따면 그 근처에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것도 맨날 다니는 길인데.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있으라 그러고 또 다친 사람만 끌어내서 응급처치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거반이 와서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매뉴얼 아닙니까? 영화 그 하트로크인가 보면 이라크에 가 있는 폭파물 제거반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흉내 못 냅니까? 어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나올 때 저는 오늘 있는 사건인 줄 알았어요. 뉴스에 나오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있는 사건인가 했더니 정말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보면서도 그랬어요. 아유, 지뢰가 터졌구나. 정말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지뢰가 터졌구나 하고 있는데 저녁에 남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GP에서 근무했었다. 네. 남편이 저런 데서 수색대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의 얘기처럼 그냥 아이고 안타깝지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도 근무했었지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어머 내 제자들도 저기서 근무할 수 있고 내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저기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그럼 누가 군대를 보내냐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젊은 23살짜리 21살짜리 하사가 자 우리 지금 다리 아래가 절단됐다 얘기 들으면서 안타깝죠. 근데 이게 본인은 평생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서 지뢰에 대해서 다 제거 작업을 했어요. 완전히 지뢰, 아까 폭발 전문가하고 지뢰 전문가가 다 하나하나 제거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아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못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또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 애들을 정말 군대를 보낼 것인가. 근데 군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요.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대응을 하겠다는. 이게 정전협정에 명백하게 위반이죠. 북한군이 지금 한국군이 국방부가 발표한 대로 보면 북한군이 중앙분계선 그러니까 DMZ 네. 중앙분리선을 넘어서 거기도 철책선이 있을 거예요. 네. 1차 철책을 넘어서 내려와서 남방 철책선 앞에까지 가서 약 440m를 내려온 겁니다. 네. 우리 측 영토로. 네. 그래가지고 남방 철책선 안쪽에 네. 하나 심고 또 남방 철책선 바깥쪽에 하나 심고 두 개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한국군 두 사람이 지금 평생 장애로 살 수밖에 없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명백한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6일 시간을 끌었다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까지 해서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발표할 때까지 그래서 6일이 걸렸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자신이 없으면 발표하지 말든가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동시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가혹한 대가를 치를 거라 해놓고 고성능 확성기 틉니까? 그게 맞아요? 저는 소장님께 한번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북한군이 철책 밑에 있는 그 조그만 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남쪽 25cm 거기에다 파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기 GOP도 가봤고 GP도 네. 가봤습니다. 그 철책선의 밑으로 해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바닥을 파서 심을 정도로 철책선 밑에 간격이 있겠느냐 해서 저는 좀 의문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야전사고로 이렇게 팔 때 그 뭐라 하죠? 참호 파는 것도 정말 뺑이 친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손을 넣어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우리 부사관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팔 수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취합을 하면 수색대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수색대가 한 수색대가 수색을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서 이번에 폭발물 터진 데는 보통 열흘에 한 번 정도 드나드는 문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땅도 물러지고 또 현재 우리 측 그 CC 감시 카메라 장비는 폭우가 왔을 때는 제대로 좀 작동하기 어려워서 시계 확보가 안 되나 보죠. 그래서 북한군이 와서 작전을 할 때 그거를 잘 감지하기 어려웠다. 자 이제 폭우 이야기를 하면 지뢰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는 게요. 전방에 홍수가 나가 장마철 돼가지고 강이 넘치거나 개천이 넘치면 안 그러면 또 산사태가 나면 네.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6.25 때부터 이후까지 심어놨던 지뢰들 특히 목함 지뢰들이 우리 군부대 숙소 백령지 옆에 곳곳에 유실돼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해 장마철마다 난리 쳤잖아요. 그러다 과거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이 지금 거기에 철책선 부분에서 네. 그 뭐 장마철마다 땅이 물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북한한테 어떤 빌미를 주는가 하면 장마 때마다 장마가 나가지고 목함 지뢰가 유출됐다 이런 소리가 되니까요. 아예 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철문을 여는 바로 바깥하고 바로 안쪽. 그러니까 바람이 마주보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말하자면 경계가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사 2명이, 우리 군인 2명이 절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는 하는 게 이거네요. 니네 잘못했어. 니네 정말 나쁜 거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그 말 하는 거네요. 행동으로 보여준 건 없고 계속 확승기되고. 심리전은 이제 시작하겠다. 근데 그게 무슨 심리전이에요? 저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그 말만 하고 있다는 이거 거죠. 다 북한이 예측하고 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네.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자, 방송해 주는 우리가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천안함 때 얼마나 남쪽에 분열을 가져왔습니까? 그죠? 그거 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천안함 때 북한에 우리 장병 46명을 수장시키고 기껏 한 것이 5.24 조치라고 해가지고 북한하고 교류협력 중단하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때 한국군의 수뇌부들이 술 먹고 뭐 연락이 잘 안 됐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서 나중에 우사들 많이 당하고 옷도 많이 벗고 네. 했죠. 자, 북한이 왜 이걸 했을까? 지금 한번 보세요. 8월 15일을 둘러싸고 남측에서 뭐 대통령이 북측에 어떤 중대 제안도 제안하고 그 뭐 경원선 복원 뭐 행사도 하고 뭐 또 이희호 여사 뭐 8월 5일 방북도 네.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8.15라는 것은 전후를 해서 북측이 항상 남측이 중대한 평화 제안을 하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깜쪽같이 이번에도 한방하자. 자, 바다 밑에서 잠수함으로 천안함 했고 그 다음에 무인기 드나들다가 저절로 떨어져도 한동안 몰랐는 거 아닙니까? 네. 망신함 당했지요.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하늘에서 이번에는 땅에서 깜쪽같이 척척선 해놓고 그러니까 육해공 다 그냥 도발하는 CCTV 거네요. 하나 없을까? 북한군 씹는 장면은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군 씹는 장면이 잡혔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물리적 그러니까 대칭성에 의한 우리가 당한 만큼 북한의 뭐 예를 들어서 네. GP나 제가 들고 네. 예를 들어서 물리력으로 화력으로 쌓아가지고 군사적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왜 못하느냐? 북한군 소행은 목함지대로 봐서 맞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하는 장면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군을 타격을 입힐 때는 이거야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자 맨날요 육에서 공에서 해에서 다 당하고요 비분관계하도록 국민들을 유도해가지고 자 북한군 욕하자. 저도 북한 소행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자 근데 내가 북한 나쁜 놈이다라고 여기서 욕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요 오늘 저는 보수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군이 국방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육해공에서 당하고 맨날 국민들을 갖다가 북한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북한은 8.15예요.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분위기를 자기들 페이스로 끌고 가고 남측에 남남 분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거 안 잡히고 깜짝같이 하는 부분에 지금 북한의 중대한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네. 우리가 당한 것처럼 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분관계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군에 대해서도요. 좀 비판을 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군이 그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이 우리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매설한 지뢰하고 요번에 폭발한 지뢰가 같은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북한군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투집 네. 잡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다.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요 CCTV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뒤에다가 뒤통수에 적을까요? 북한군 적을까요? 네. 아니면 이마에 적을까요? 안 적는데 컴컴한 데 나와서 이렇게 땅 파고 묻었는데 그 네. 북한군이라는 증거가 어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나올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CCTV에 찍혔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할 게 없다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우리 법정에서 판사들이 요구하는 식으로 이게 말하자면 북한이 지령해서 내보냈던 간첩이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문서, 직접적 증거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에 누군가가 찍혀 있어도 그 법정에서 채택 안 되는 아니 겁니다. 황 변호사님 지금 군대 계셨잖아요. 네. 군대 계셨는데 군인들 장교들 쓰는 테니스장 좋죠? 좋죠. 솔직히 골프장 아주 좋습니다. 골프장까지 네. 좋죠? 네. 그 돈 뭘로 만들어요? 국민 혈세로 만들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돈이 왜 그리 쓰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병들한테 하는 거는 하나도 쓰지 않고 북한군 잡는 데는 제대로 쓰지 않고. 자, 지금 이번에 방산 비리에서 와서 보면요. 사실상으로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 고성능 무기를 사기 위해서 이 한국에 육해공이 다 고성능 무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솔직히 말하면 고성능 무기 아무 필요도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 무기들이 뭔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하면 전부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짜리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금 군이 가장 중요하게 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서해 5도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 DMZ에 있어서 한마디로 첨단 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여기서 DMZ에 고압선 전류라도 해서 철책의 정도에, 나는 옛날에요 가보기 전에는 DMZ 철책선 근처만 가면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우리 군이 딱 나갈 때만 끄고 네. 나간 다음에 다시 켜고, 그래서 그 근처에 손만 들이미면 감전되도록 만들면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아까 제가 말한 요즘 체온 감지기요. 영상으로 찍으면 사람이 놓으면 빨갛게 되면서 체온 감지되는 그런 어떤 IT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자만 제대로 해서요. DMZ의 감시 시스템을 첨단 IT화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요즘 총도 말입니다. 뭔가 감전이 되거나 이래 철책선에서 움직임만 감지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총도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북한군이 와가지고 DMZ 남방 철책선 밑을 파서 목함지뢰를 심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터져서 두 명이 아까운 청춘이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요. 언제까지나 비분관계하고 몰아내자, 빨갱이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국방부 정신 좀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CCTV를 찍혀 있어도 그게 또 별 핑계를 대서라도 또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려는 여론을 몰아갈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F-15 제가 공군 출신이라서 비행기 좀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제 공격하지를 않는 걸로 지금 거의 군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애들이 쓰는 전수방위군 밖에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면 공격하지 않을 거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만 가능하다면 제 판단,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일주일 아니면 통일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걸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대북 억지력이라는 명목으로 소장님 말씀처럼 첨단 무기는 들어오는데 이런 실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규모가 작은 전투를 발생한 대응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있는 지휘관도 없고요. 이걸 가지고 또 이 국민들한테 어떤 선전효과는 아주 첨단 무기, 뭐 이스라엘제 무슨 뭐 유도탄 들여온다, 뭐 이런 걸 선전효과만 있지 실제로 장병들의 안위에 관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북한한테 보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고 아마 지금 김정은이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쟤네들은 떠들고 끝난다라는 게 아예 그냥 상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아니, 김진태 의원 트위터에 보니까 사실 DMZ라는 데가 밀림이나 정글과 같은 측면이 있어서 관측하기도 쉽지 않고 이거는 북한이 사실상 숨어서 저격한 거다. 우리 군은 경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군이 주어진 장비로 최선을 다한 걸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런데 첨단 장비 구입할 생각은 왜 못했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이었죠. 무인기. 네, 드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서 가끔 좀 쇼도 있었죠. 네. 북한이 아니고 진짜 무인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조각이 떨어진 것도 이거 북한 거다 이렇게 들고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럴 때 나왔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걸 다 막아낼 첨단 장비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맨날 첨단 장비가 없다 하는데 저는 우리 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세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공군 장교 중에서 조종사 한 명을 만드는 데까지 그러니까 양성하는 데까지 드는 돈이 굉장히 세금이 많아요.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예.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죠? 대한항공 가죠. 얼마 전에요. 민간항공 얼마 전에 네. 그저께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전역한 조종사가 173명.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 곱해보십시오. 100억씩하고 100억을 들여서 조종사를 만든 뒤에 그 조종사는 한국의 세금과 우리가 냈던 세금으로 조종사가 됐는데 와 이거 완전 유학비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걸 배워서 항공사에 취직을 해요. 그걸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그 비싼 걸 다 몰아봤으니까. 근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죠. 그 사람 빠져나가요. 그럼 또 새로운 조종사를 또 만들어요. 국방비에 세고 있는 돈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작 써야 될 때 첨단 기계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쓰지도 않고 있고 또 이런 뭐 무인기라든지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죠. 이게요
또 결국은 방산비 지금 연결이 될 근데 거예요. 우리가 북한군의 전략을 좀 벤치마킹해야 될 게 있어요. 뭘요? 북한군의 무인기는요, 네. 미군이 쓰는 드론 이런 것보다 훨씬 싼 겁니다. 조악한 거. 조악한 거. 네. 불과 2, 3억으로 남한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부 촬영을 다 해요. 거기에 CPU가 거의 3,800도 안 되는 CPU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저절로 떨어지어서 발견된 게 너댓 개인데, 그동안에 안 들키고 다닌 북한의 무인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적은 돈을 가지고 네. 남한 전역을 청와대 상공까지 다 촬영을 했다. 뭐 그때 그런 이야기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자, 북한군이 지금 CN2기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캔버스 천으로 만든 과거에 저공비행에서 레이더에 안 걸리는. 네, 네. 그거에서 뭐 300대인가 몇백 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장 적은 그 비용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북한은 자기 전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방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북한하고의 동일한, 예를 들어서 이 동일한 뭡니까 환율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북한보다 한 8.5배 이상의 국방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더 써요? 네, 우리가 북한군의 돈은 뭐 1조도 안 되는데 그게 북한에 있어서의 물가 체계를 반영한 네. 서로 간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8배 이상의 국방비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계속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면 정확하게 필요한 장비를 써야 되고요. 그런데 항상 이 방산 비리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 없는 비싼 무기를 구입해가. 자, 한국의 공중급유기. 저 공군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국이 그게 뭐예요? 멀리 날아가지고 이라크까지 가서 전쟁을 합니까? 공중에 중간에 비행기가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급유하는 그 공중급유기를. 공중에서 기름 넣어주는 공중급유기? 네. 왜 나 또 발음이 이상했어요? 네. 공중급유기를 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공중그물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작전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서해 오도나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을 지키는 장비의 첨단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목함 지뢰를 심을 때 과거에 노크 기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기억나요. 똑똑. 저 왔어요. 노크 기순도 되는데 거기 가서 특수부대가 지뢰 하나 못 심고 오겠냐 문 앞에.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크 기순 위에 우리는 뭘 더 발전했냐는 거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북한군이 내려와서요. 저 왔어요. 근데 그걸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예요. 누구세요? 저 북한군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저기 가셔가지고요. 우리 지킬 때 다시 한번 그래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지금 이 병사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교들 관사 이런 거 보면 정말 국방비가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한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이거 60년대 지어진 아파트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장교들이 사는 지금 관사라는 게 영광급 장교들이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개선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개선 작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역일 때 그 15평짜리 아파트 관사에서 그 셋이 살았어요. 남자 셋.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군번이 좀 딸려가지고 창문 없는 방에서 한 1년 살았는데 정말 좋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군대를 소재로 한 에로 영화 비슷한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예. 송승헌. 이정재 씨 나온 거. 아니지. 송승헌. 이정재가 아니고 송승헌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조여정.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게 파병되는 전후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비오큐는 거의 그 영화에 보면 그 관사가 얼마나 좋던가요? 근데 군복을 보면 전부 잘 달아입어가 지금 군복보다 재질이 더 좋은 것 같고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니까. 관사는 엄청 좋습니다. 영화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60년대를 소재로 한 영화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군복은 절대 다리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약간 해군, 육군, 공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군에서는 그걸 작업복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리면 그 예복이 아니기 때문에 다려서 입는 게 아니라고 막상 싸워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군에서는 또 이게 다려 입는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군이었잖아요. 네. 새 쫓은 거 아니죠? 새 얘기하시니까 비행단에서 주로 병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새를 쫓습니다. 왜냐면 참새 한 마리가 F-15 그 엔진으로 들어가 버리면 엔진 자체가 그게 다 망가져버려요. 저는 옛날에 선배들이 나 공군 나왔어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몰았어요? 그러면 다들 와 내가 뭐 이런 비행기를 탔고 그랬어요. 다 굴하죠. 알고 보니까요 다 새 쫓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관사 얘기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아까 관사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대 이제 제가 뭐라고 태클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사를 주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아니 전방에 있는 군인은 이거 좀 특수직책 아닙니까? 말고도 여기 56사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근처는 다 이렇게 서울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관사를 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 지을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되는데요. 복지와 후생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방산 비리 그러니까 로비하면서 그 돈이 딴 데로 새는 거예요. 살 것을 사고 정확하게 깎아서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요. 깎아주세요. 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깎아주세요.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 갑자기 몸 돌리셨어요. 지금 하세요. 군에서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인적 자원은 한 60만이 늘리고 깔렸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노가다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투자를 안 해요. 뭐 월급 조금 올려준다. 뭐 거기 들어 조금 좋게 준다. 사람과 관계없이 평생 그냥 쓰지도 못하고 놔놨다가 또 일정 시간 되면 고물이 되어서 폐기해야 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엄청 투자를 합니다.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했던 명품 국산 무기들이 연평도 사건 일어났을 때 자주포가 작동 안 된 게 몇 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을 보고 당장 북한이 쏘니까 맛보고 쏴야 되는데 그것도 자주포 훈련할 때였어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돌려가지고 쏠라니까 남쪽으로 보고 쏘다가 북쪽으로 돌려가 쏠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게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럼 지금 이리 보고 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남쪽으로 보고 쏘는 그 훈련을 하는 그 훈련에서 돌려서 연평도를 자기들 보러 향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돌려서 쏠라니까 즉시 발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안 된 돼요. 거죠. 즉시 발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평도 포격 때 저도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K9 자주포가 곡사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꺾어서. 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데 북한 애들은 다 참호 속에 있다가요. 동굴 속에 있다가 그 레일로 나와가지고 쏘고 들어가고 하는 건데 나가론 같이 절벽안에서 근데 그 우리 군도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K9을 갖다 놓고 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직사포로 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북한의 그 뭡니까? 저 황해도 연백평야 옹진반도 옹진반도 거기는 전부 절벽이 많거든요. 그 절벽을 파가지고 북한에 이 포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포대를 쏘려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사포를 가지고 쏴야 되는데 전부 어디로 갔어요? 논두렁으로 다 쳐박혔지 않습니까? K9 자주포에서 쏴은 게요. 요약하자면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때 싸웠는데 위에서 그 체계를 잡은 무기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병사들이 열심히 싸운 어떤 성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군대에는요 만약에 소 파동 나고 닭 파동 나면은 닭요리가 갑자기 막 나오고 진짜로 소 파동 나면 소요리가 막 나오고 그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현역으로 있었을 때 조류독감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막 좀 넣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조류독감이었을 때 정말 닭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들리는 얘기예요. 절대 근거는 없는데 뭐 군대 안에 군대리아는 닭머리로만 햄버거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저도 궁금해서 저도 3년 동안 그걸 추적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닭머리는 아니에요. 닭머리가 아니고 그 생선뼈 있잖아요. 생선뼈를 갈아가지고 어묵처럼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거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 있는 음식은 항상 이렇게 모함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랬더라.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광우병 난동 벌어졌을 때도 저는 이제 군대에서 조류독감 났었을 때 닭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광우병 난동 났을 때도 저는 그 미국 소고기 3kg, 5kg씩 그때 계속 먹었습니다. 그때 하루에요? 아니요. 원래 그 주문을 킬로그램당으로 해야 좀 쌉니다. 그때 100g당 미국 소고기가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1,7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와 싸네. 프라임 등급으로.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솔직히 대모 났었을 때 동시에 인터넷으로 미국 소고기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20년 뒤에 안 좋은 소식 뇌송송 구멍 탁이면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건 아니죠? 그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군대 안에 저는 제가 이제 여자지만 군대 안에 제가 가서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왜 군대 안에는 저렇게 항상 그 장비라든지 사병들에 대한 지원이 항상 저렇게 열악하다고 할까? 그리고 더 희한한 건요. 이번에요. 혹시 아세요?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사병들이 신는 운동화는 자비로 사신께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군대 안에 가가지고 누구는 무슨 나이크 신고, 누구는 아디다스 신고 다 이렇게 다 각자 자기 것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자기 것 군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그런 걸 존중하는. 예전에 그 군화 길들이기 하는데도 정말 힘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표는 일부러 살짝 비트신 거죠? 이 방송심이나 그렇죠. 특정 상표 말하는 그 특정 상표 말하면 안 저는 되니까. 그러니까 아놀드 파라솔 이런 저는 거.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런 어떤 목함 지뢰 사태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GP 근무라는 게 군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거기서 오죽하면 GP506이라고 그 공포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공수병 뭐 가무성 씨 나오는. 네. 가무성 씨 나오는.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GP라는 거는 한마디로 한국군이 지키는 최종은 그 남방철책선 밑에 가 있죠. 그 남쪽에서 남방철책선 앞에서 가장 앞선 고지가 GOP입니다. 네. 네. 그 GOP에서요 따로 들어가야 철책선을 열고 따로 들어가야 되는 높은 산 안에 네. 그러니까 중앙분계선 네. 옆에 관측 기지로서 높은 산 위에 세안한 게 GP거든요. 여기에는 수십 명이 6개월간 고립돼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교체를 해요. 네.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면 그 GP부터 박살나는 데입니다. 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출퇴근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분들한테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남박철책선에 이 출입문을 열고 가가지고 보급을 하고 또 후퇴도 하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그 출입문 앞에서 그것이 잘 안 쓰고 열흘 만에 한 번씩 났다 하더라도요. 목함 지뢰가 터졌다 하면 그 GP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전부 고립돼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약간 동떨어지게 그래 이랬다 했는데 남편이 내가 거기서 근무했어 하는 순간에 뒷골이 송연한 거예요. 그 GP는 가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관측 빼놓고는 전부 지하로 파가지고 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GP에서는요. 북한군이 바로 보인대요. 서로 바로 보이죠. 짧게는 500m, 뭐 1km 안에 다 있으니까 사람 다니는 거 다 보여요. 가끔은 그것도 한대요. 난 이거 먹는다. 너는 뭐 먹냐? 이것도 한대요. 네, 서로 간에 그렇게도 합니다. 서로 간에 그 그렇게 대화도 가봤어요. 네. 네, 그런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명을 지금 뭘로 보호해 주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 중앙에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GP까지 걸어서 올라가서 가봤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북한군에 도발하려고 규탄하는 거. 규탄합니다. 저는 규탄하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우리 국방부를 더 규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경계를 잘했다 어쨌다 그런 어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했겠죠. 칭송해야 될 일인데요.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마치 이런 일이 불가항력인 것처럼 지부해가지고 전부 북을 향해서 전부 이빨만 가자 하면서 대북 선전전을 강하고 확성기 틀어제끼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이 결국은 GP에서 지금 철책선 안에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 사이에 GP가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겠죠. 예, 수백 개의 GP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다 하면 이 문제를요, 정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병들 노가다 월급 싸게 주는 몇만 원짜리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끝까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뭐가 문제였다라는 자기 반성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태를 갖다가 북한의 폭격을 직접 해서 보복을 저는 마음 같아서 보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좀 나더라도. 그런데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경비를 강화하는 어떤 대안이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분관계해야지. 이거 뭡니까? 6일 만에 발표한 게 이런 내용이면 저는 사실 좀 반성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사실 심리전의 위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심리전만 한다 그러면 발끈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그런데 심리전만 하는 게 과연 옳은 대응이냐? 그걸 하더라도 계속 제대로 해야죠 또. 그리고 심리전을 하더라도 뭐 확성기 몇 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영상장비 총동원해서 휴전선 북쪽에 있는 모든 북한 장병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시설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비라도 좀 날리고요. 네. 심리전은요. 처음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면역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전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수뇌부가 제일 경기를 일으켰던 게 북한 장병들이 대한민국 일기예보 보고 그거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가 왜 저렇게 볼만해서 막 빨려 들어갈 때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장병들이 이제 그런 거 기다리는 거래요. 그리고 걸그룹 노래도 잘 먹힌다니까. 그거 한번 딱 들으면 귀에 붙어가지고. 네. 예. 그러면 소녀시대 계속 틀면 네. 되겠네. 소녀시대를 계속 틀면 되겠네요. 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84년이구나. 전방에 갔을 때 네. 그 GP에 있었는데요. 전방 훈련입니다. 거기서 근무하셨어요? 근무가 아니라 네. 전방 훈련 갔을 때 3, 4단에 대학교 2학년 때. 네. 거기 GP까지 갔어요. 근데 자 이제 연령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팝송을 밤에 네. 새벽에 한 2시쯤 보초를 쓰는데 화이트 뭐 루고 페일인가 네. 뭐 그 팝송을 북한을 향해서 틀더라고요. 네. 근데 아예 조용한데 팝송을 엄청나게 큰 고성능 스피커로 틀어질게요.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제가 우리 쪽에서 서 있어도 마음이 징한데 아. 북한 쪽에 서 있는 병사도 마음도 징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밤새도록 팝송을 틉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네. 2000 언제입니까? 2011년 전이죠. 2004년에 남북 그 장성급 회담의 합의사항이라고 노무현 정부인데 네. 학생들을 전부 철수했고요.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다시 갖다는 놨는데 한 번도 틀은 적이 없는 거를 이번에 4년 만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을 당하고도 학생기 하나 못 틀은 게 우리나라 솔직히 권력자들과 군부의 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생기 틀었다고 혹독한 대가라고 하면요, 이것도 좀 코미디니까요. 맞습니다. 네. 좀 잘합시다. 자 기왕에 자 2004년에 상호 비방 금지 여기에 합의를 해가지고 양쪽 다 이제 방송 안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상호 비방 금지가 아닙니다.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겁니다. 왜냐면은 확성기의 성능 차이가 워낙 크고 저쪽은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북한 건 아무리 틀어봐야 우리 소리에 묻혔고요. 북한 건 방송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아서? 네. 일방적으로 우리께 저쪽에 전달이 될 수는 있었어도 저쪽에 우리 쪽에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근데 이거를 상호 비방 금지를 해주자고 해서 일방적으로 뺀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전에 그 우리 트리. 체육단 트리. 애기봉. 예. 그것도 우리 거는 아주 잘 보여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북한 쪽에서 그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꺼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안 폈잖아요, 애기봉 트리. 그렇죠. 그것도 무슨 북한을 자극하는 네. 북한은 애기봉 트리를 보고 나서 야 얼마나 전기 사정이 좋으면 저런데 저런 불을 저렇게 주야장창.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북한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뭐 통일 대박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 어쩐 사람이 한 절반쯤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1945년에 그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난 다음에 네. 미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한 3, 40년 동안에 미국이 했던 부분은 소련을 예를 들어서 군사적 소모전으로 끌어내어서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핵 개발도 같이 쭉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우주에 우주선을 쏘면 소련도 쏘고 그렇게 끝까지 밀고 간 거 아닙니까? 나 눈에는 눈, 이에 이. 나중에는 그 소모전에서 소련이 견디지를 못해서 레이건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넵새가 네. nep새를 그렇죠.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북한하고의 이 퍼주는 걸로 북한을 갖다가 옷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어떤 강하고 있는 이 군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능가하는 형태로 효율적인 어떤 군사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산 비리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군부 상층부에 의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남북 대치하는 데 쓰는 돈은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들 노가다로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한 1조만요 철책선에 투자해 보세요. 철책선을 IT화하고요 근처만 오면 전부 감전시켜서 그냥 건지면 됩니다. IT 강국 코리아. 그동안 저질렀던 방산비리 그 돈만 합쳐도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몇 배의 최신 시설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꿎은 우리 장병들의 이 그리고 왜 희생도 방산비리 사건에 관해서는 있다. 왜 중형이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잘 안 들려요? 아니에요. 요즘 드론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장난감으로도 사는데요. 네. 야간에 작동하는 드론을요 남방 철책선 위로만 안 네.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남방 철책선 밑에요 야간 투시경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뱅뱅뱅뱅뱅뱅뱅뱅. 감지기 달아서 네. 한 4, 5km씩만 하면 한 100개만 돌리면요 북한이 뭔 짓 하는가 다 찾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드론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거 돌리잖아요. 하면은 좀 카메라 달고요. 그 조그만 게 정말 조그만데 카메라 달고 다 보여요. 그거 보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로 감시하면 되는데 왜 안 하죠? 뭐 그 북한의 그 뭡니까 이거 목함지뢰
정말 이런 거에 당한다라는 것도 사실 정말 과연 네.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이런 거에 당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송판. 있습니다. 예, 송판. 송판하면 제가 날 어릴 때 태권도 할 때 보면요, 송판이라는 게요. 부수는 거. 소나무가 강하다 하더라도 송판에 물미개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주먹이 닿기 전에도 이거 있는 사람이 먼저 눌러버리면요, 주먹이 안 닿아도 송판 부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판에다가 지뢰 넣어가지고 한 거기에 지금 6.25 때 쓰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그런데 당해가지고 개선이 안 되고 당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종합 세트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뭐죠? 아들 군대 안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의 아들이 모두 다 군대를 정말 싹 다 간다면 군대가 확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군대 다녀오셨네요. 자, 30초씩 네.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군에 가서 장교로서 첫 소임이 옆 부대 발목지뢰로 그 다리를 잃으신 호대장님 위문을 가는 게 제 첫 소임입니다. 초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사태도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저는 국방은 뭐 무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들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자면, 너는 이제 예비역도 끝났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 전쟁 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다시는 도발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장교로 소위로 임관을 해서 정확하게 45일 뒤에 발목질에 의해서 발목이 날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이제 피앙세였죠. 약혼녀였죠. 그때 이제 울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제자들이 지금 군대를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믿고 군대를 가라!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핸드폰 쓰게 한다고 해서 믿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일더라고요. 좀 생각 좀 해서, 탁상에서 하지 말고 생각 좀 해서 군대 제도 정말 돈 좀 쓸데없이 쓰지 말고 제대로 써주세요. 저는 아마 여기에서 유일하게 30.6개월을 군대에서 이 병장으로 전역으로 가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가서 노가다도 다 하고 할 것 전부 다 했는데요. 군이 제가 전역을 한 얘기 88년에 초에 전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전역한 지 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대한민국 군이 우리 이 사병들이나 그 다음에 하사관들, 이런 정말 바닥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데 좀 화가 납니다. 이번에 이 발목이 2다리가 잘려가고 또 1다리가 잘린 그 하사관들, 그야말로 가정이 어려워서 군에서 국가에 충성도 하고 또 집안도 돌보려고 갔던 사람들인데요. 저희 남의 집에 귀한 자식을 저렇게 해놓고 군이 작전의 경계에 성공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반성한다는 태도를 군 수뇌부가 보여야 되고,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2번 다시 북한에 당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런 말 듣기도 싫어 이제. 나도 어제 오늘 그 신문에 박힌 혹독한 대가 하는 순간에 웃기고 앉았네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대가 좀 제대로 치르게 해보세요. 6.25 남친도 사과하지 않았던 김일성이 군사 도발과 관련해서 딱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때가 있습니다. 1976년인가요? 77년인가요? 8.18 도끼만에 미루나무 절단 사건. 네네. 그때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하던 미군을 북한군이 와서 도끼로 후려쳐서 내려쳐서 결국 미군 몇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미국은 항공모함을 한국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즉각 꼬리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장 병력이 들어가서 미루나무, 문제의 미루나무 깨끗이 제거할 동안 북한군은 단 1c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반응을 했으면 미군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겠다. 네. 즉 자신의 장병 2명이 아마 다친 걸로, 제가 죽고 네.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군이 전쟁을 각오하고 결국은 북한군을 갖다가 사과도 받아내면서 네. 그 문제가 되었던 관측에 장애가 되는 나뭇가지 절단하러 갔다가 네. 북한군이 도끼를 들고 와갖고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뭇가지를 절단한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다 베버렸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것은 미국 사람들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일전 불사의 정신으로 북한을 대할 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천안함 어뢰가 DMZ 목함 지뢰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허물겠다는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